대인관계를 먼저 잘해야 될까요? 연애를 잘해야 될까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할까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할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내리 사랑하는 마음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내리 사랑하는 마음을 먹으면요, 심리적 우위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절대적이다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다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요, 그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면 내려다보는 사람 앞에서는 작은 사람이 되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키가 180이야. 이 사람이 키가 180이야.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어. 그럼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남자를 내리 사랑할 수 있을 때, 내리 사랑하라고 마음을 먹고 내리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심리적 우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모 콤플렉스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아름답게 내가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인데, 이 외모 콤플렉스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게 외모 콤플렉스가 내 외모가 못났어에 대한 혐오감이잖아요. 일단 그 혐오감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외모가 못나도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 동기가 뭐냐면,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거나 타인에게 많은 관심을 받거나 이성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두 번째 동기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타인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이성에게 호감을 많이 얻는 것, 이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나는 예뻐 이렇게 자기책 걸면 되는 게 아니라,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할 때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첫째, 내가 못나도 괜찮다. 내가 못생겨도 괜찮다. 내가 좀 남들보다 외모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게 돼야 되고, 초연함. 두 번째, 뭐가 돼야 된다?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남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이성에게 매력을 끌어내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모 콤플렉스 있는 분들은요, 내 외모가 불만이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타인에게,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거나 이성에게 호감을 내가 끌어당기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모 콤플렉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 동기를 꼭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이나 이성한테 인기를 끌거나 누군가한테, 사람들한테 예뻐 보이거나 특히 이제 이성한테 많은 인기를 끄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난 못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외모 콤플렉스입니다. 따라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일단 내가 못나도 괜찮다. 대신 나는 이성이나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 외모 콤플렉스는 내 외모에 대한 혐오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호감에 대한 거부증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호감에 대한 거부증이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제가 또 말씀드리죠. 타인에게 관심 받는 게 좋다, 인기 끄는 게 좋다, 이성에게 호감을 끄는 것이 즐겁다. 이걸 좋아하시면 외모 콤플렉스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무언가가 굉장히 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 그럼 나의 조건은 사실 별로 따지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든 난 그건 무조건 이룰 거야,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으면 나의 상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 중독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게임을 막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험이 있든, 내가 뭐 게임을 잘하든 못하든, 또는 부모님이 게임을 못하게 하든, 그거는 신경을 안 쓰죠. 나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그 목적 자체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외모 콤플렉스하고 이제 딱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타인에게 관심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성에게 호감을 끄는 것이 내가 그렇게 강렬한 열망이 없어. 강렬한 열망이 없으니까, 하지만 또 반면에 인기는 또 끌고 싶어. 이성에게 사랑은 받고 싶어. 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못생겨서 내가 인기가 없을 거야. 나는 이뻐지면 될 거야. 이렇게 또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외모 콤플렉스는 일종의 그 사랑과 관심과 인기를 끄는 것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따라서 그게 없어져야 돼요. 예. 타인에게 인기를 끌거나 타인에게 관심을 받거나 타인에게 그 이성에게, 특히나 이성에게 어떤 이렇게 성적인 또는 매력적인 이런 관심을 끄는 것을 좀 즐거워하시면 외모 콤플렉스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인데 머리숱이 너무 적어서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노력으로 되는데 머리숱은 네, 요새 가발 좋습니다. 첫째, 가발 쓰시면 되고요. 네, 머리숱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외모 콤플렉스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외모 콤플렉스는 항상 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나는 동성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나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나는 동성끼리 외모 경쟁을 하고 싶어요. 그것 또한 외모 경쟁을 통해서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모 콤플렉스는 첫째, 머리숱 없어도 괜찮다. 가발 쓰면 되니까. 예, 머리숱 없어도 괜찮다. 가발 쓰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면 됩니다. 네, 이성에게 인기를 끌고 이성에게 멋진 여자로 보이고 그거를 즐기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외모 콤플렉스 있는 분들이 관심 받고 인기 끌고 유혹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외모 콤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외모 콤플렉스는 내 외모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외모 콤플렉스는 이성에게 관심을 끄고 인기를 끌고 이성을 유혹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관심 끄고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이성을 유혹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면 돼요. 저는 남편이 제 친구에게 잘해주면 제가 못나서, 특히 외적으로 못나서 그런 것 같고, 동성 친구가 저랑 둘이 있을 때도 친구가 저보다 인기가 좋으면 비교하게 되고, 저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의기소침해져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저랑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인정받고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인정받고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시고요.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게 불편해서 그러신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성으로부터 관심받는 게 불편해. 사람들한테 관심받는 게 불편해. 내가 인정받으려고 또 노력하는 게 또 싫어. 또 관심을 끌려고 하는 노력이 싫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럴 때 우리가 합리화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인정받을 가치가 없나 봐. 아, 난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봐. 아, 나는 뭐 사랑받고 그게 안 되나 봐. 패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노력하지 않음에 합리화가 되니까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정확히는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게 불편한 사람, 사랑받는 게 불편한 사람, 관심받는 게 불편한 사람, 이성의 관심을 끄는 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짧은 치마에 예쁜 옷을 입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데 남자들이 다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불편하실걸요? 내가 외적으로 못난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난 못났으니까 감춰야 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질문자께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엄청 불편하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거를 못 받고 계속 결핍이 되잖아요. 계속 결핍이 되잖아. 그러니까 질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사람에 대한. 따라서 회원님은 사랑받고 인정받기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끌기 싫은 사람이다. 그래서 질문자께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옷을 최대한 야하게 입으시고요. 사람들 많은 곳을 누비면서 남자들의 시선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재밌네 이걸 느껴야 돼요. 옷을 최대한 야하게 입고 화려하게 꾸미시고 남자들이 많은 곳을 가세요. 남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게 재밌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시는 순간 본인의 자존감이 확 올라갈 거예요. 아, 이걸 받아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었구나.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네. 자, 정리 한번 드릴게요. 내가 외적으로 못났거나 내가 뭐 이렇게 나는 인정받고 사랑 못 받는 사람이야. 난 이래도 못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안 하고 있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패배자야.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네. 그리고 그걸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숙제 하나 드렸죠? 그 숙제 꼭 하시고 그 자존감을 높여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강철 멘탈 되는 강의 있어요. 그 강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모 컴플렉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강철 메탈 되는 법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일상이 괴로워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연료가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연료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밥이고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세 번째가 사랑이고요. 네 번째가 사회적 찬사 통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 4가지는 연료예요. 우리가 사회적 기능을 하죠. 이 기능은 우리가 뭐 직업 이런 거로도 할 수 있고 역할 이런 겁니다. 내가 아빠, 엄마 또는 여자친구, 회사원, 심리상담사 이런 어떤 사회적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4가지 연료가 있어야 돼요. 먹을 거, 돈, 그리고 사랑, 존중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심리상담사를 하고 있는데 먹을 걸 하나도 안 먹어. 그럼 죽겠죠. 그럼 결국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상담사를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벌어. 그럼 저 일 못하죠. 무료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저도 먹고 살아야지. 처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사랑받아야죠. 제 아내한테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동료들한테 인정받고 해야죠. 맨날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어떻게 일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감도 얻고 사회적 존경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힘이 나서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4가지는 연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기름이 떨어질까봐 공포감에 질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디 가면 주유소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대부분 기름을 넣고 가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름 같은 겁니다. 연료 같은 거예요. 이 연료가 내가 채우지 못할까봐 두렵다? 앞에 주유소가 있어. 근데 저 주유소 사장님이 기름을 안 넣어줄까봐 나 굉장히 공포스러워. 이러진 않잖아요. 사랑도 마치 그런 거거든요.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사랑을 해줄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사랑을 어떻게 받아? 딱 찾아가서 자기야 나 사랑해줘, 안아줘, 나 뽀뽀해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안 해준다 그럼 딴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다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 내가 연료를 채우면 그냥 되는 거니까. 주유소 사장이 나한테 기름 안 넣어줄까봐 나 공포스러워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울까? 첫째, 이 행위 자체가 거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너 뭐하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너랑 같이 놀자 이러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더 가까운 사람은 스킨십도 하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관심 받는 거 불편해요. 난 가까이 있는 거 싫어요. 나 스킨십 하는 거 불편해요. 그러면 마치 어떤 거냐면,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게 두려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사연을 돈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가난해질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가난해질까봐 두려운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겠죠. 첫째, 돈을 열심히 안 번다. 두 번째, 돈을 내가 모으지 않는다. 돈을 막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려. 다 밀어내. 통장에 채워넣어야 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내가 사랑을 벌지 않는다. 사랑을 번다는 건 뭐예요? 나랑 가까이 해, 나랑 놀아, 나랑 친구해, 나랑 스킨십 해줘, 나 안아줘, 나 뽀뽀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거절될까봐 굉장히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계속 또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두려워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결핍된 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애정 결핍이 두렵지 않으면 계속 결핍된 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애정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애정 결핍 상태로 있는 걸 두려워해야만 억지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사랑을 받는 행위를 좋아하셔라. 누군가가 거절을 하더라도. 나랑 놀아줘, 나 사랑해줘, 나랑 가까이 있어줘, 나랑 친하게 지내, 이러고 그냥 사랑을 달라고 요청을 자주 해라.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되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하거나 누군가가 나랑 놀자고 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스킨십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이 두 가지만 되시면은 이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근데 다른 또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려야 될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강철 멘탈 되는 법 강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강철 멘탈 되는 법 강의를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강철 멘탈이 되면 뭐든지 용기가 생깁니다.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요구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거절도 두렵지 않고 그 강의를 통해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 잘 안 됩니다. 연애 잘 안 됩니다. 대인관계를 먼저 잘해야 될까요? 연애를 잘해야 될까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할까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할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도 잘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연애도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연애는요, 남녀간의 대인관계예요. 사전 질문에도 이런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과 남자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내 남편과 관계는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간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남녀 관계가 잘 돼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요, 남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간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녀 관계를 잘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대인관계는 어떻게 잘합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되는 법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제 카페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시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심리상담 오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연애 이전에 대인관계부터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연애가 잘 된다. 남자와 사귈 때 좋아하면 내 거 된다 하여 내가 좋아할 경우 먼저 톡 보내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확신이 안 드네요. 자, 이 질문을 하신 분, 좋아하면 내 거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또한 본인의 마음이 투사가 돼서 그래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좋아하면 상처가 될 거야, 내가 많이 좋아하면 손해가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를 많이 좋아하면 내가 귀찮아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나를 많이 좋아하면 그게 좋아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좋아하면 저 남자도 나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많이 좋아하면은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내가 많이 좋아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내가 많이 좋아하면은 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내가 선뜻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이거나, 또는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관심 받거나 누군가 가까이 오거나 누군가가 나 좋아한다 호감 표현하거나 뭐 어머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밀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강아지를 내가 싫어하면 개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고양이를 싫어하면 고양이의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그걸 좋아해야 돼요.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양이의 주인이 되고,
내가 햄스터를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햄스터의 주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따라서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딱 첫 단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성격을 맞추든 성능력을 높이든 대화가 잘 통하든 가치관을 맞추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대전제는 좋아해야만 그것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게 안 되면 그 이웃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게 대전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얼굴값 하겠지, 성격이 좋지 않을 거야 등등요. 어릴 때 동생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더군다나 남편이 이쁜 여자 보는 것도 싫고. 투사는 뭐냐면요,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쭉 누르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할 만한 사람이나 그거를 하는 사람을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투사거든요. 그래서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보면 밉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유는 얼굴값 하겠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 마음속에는 무슨 욕구가 있냐면 얼굴값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 동생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 아우 예쁘다 그러면 아우 맞아요, 내 동생 이뻐요,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예, 왜 없어요? 다 있지. 그 이야기 들어서 미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자 분께서는 얼굴값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굴값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이런 거겠죠. 뭐 이성을 유혹하거나 이성에게 인기가 많거나 이성보다 내가 좀 더 위에 올라서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까 할 만한 사람, 즉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미워하면 본인이 힘들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셔야지. 이분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은 억압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뭐 뭘 하면 된다? 얼굴값 하시면 된다. 그럼 얼굴값 어떻게 해요? 저한테 방법 알려주세요. 그럼 첫째,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그 잠자리에서 잊지 못할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이란 강의가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얼굴값 하는 방법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잘생기고 예쁜 여자보다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 저는 심리 상담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쁜 내담자분들이 오셔도 그 내담자분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남자 앞에만 서면은 기가 죽어요. 얼굴이 그렇게 예쁜데. 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은 보통이야. 그냥 평범해. 몸매도 뭐 그저 그래. 그냥 아줌마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아줌마. 옷차림도 수수해. 근데 와가지고 딱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 맘만 먹으면요, 젊었을 때 날렸거든요. 지금 남편 내가 사랑하니까 바람 안 피는 거지. 내가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이 동네 아저씨들 다 죽어. 막 이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신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를 벗어나시라는 얘기입니다. 얼굴값 하겠지라고 하는 그 얼굴값의 행동만 잘하시면 된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셔라.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 얼굴값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들이 이쁘고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대인공포증 걸린 사람들도 있어. 이쁘고 잘생겨서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 많잖아. 학교 다니면서 이쁜 애들 어때요? 질투받잖아. 그래서 대인공포증 생기고 왕따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남자들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괜히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남자들 같은 경우에 괜히 괴롭힘 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생기고 이쁘다고 다 얼굴값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자신감을 키우면은 그들이 타고난 얼굴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본인도 얼굴값 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잠자리에서 잊지 못할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강의 꼭 한번 들어보세요.